골스는요 작년에 6위였는데 뭐 얼마 전에 그린도 어필했지만은 조던풀과의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최악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골스는 골스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던 포스트 시즌이었고, 그래도 플레이오프 2라운드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후반기에 워낙에 훌륭했어가지고 골스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직전 시즌 서부 6등이었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까지 올라갔다. 오펜시브 레이팅 10등, 디펜시브 레이팅 14등. 작년에는 워낙에 좀 선수들 결장도 꽤나 많은 편이었었죠. 그래가지고 팀이 넷 레이팅 1.7 정도에 머물렀고, 페이스는 굉장히 빨랐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뭐 경기당 포제션당 세트 오펜스도 능하고 뭐 얼리 오펜스도 능한 팀이다 보니까 페이스는 전체 1등이었고, 뭐 뽑아낸 득점도 꽤나 많은 편이었었죠. 보면은 크리스 폴이 들어왔고 조던 풀이랑 돈테 디빈첸조가 나왔다. CP3가 이제 좀 벤치로 가긴 했는데 커리가 없는 동안 폴이 나오고 이 벤치 자원들 쿠민가라든지 게페주, 무디 이런 애들과 함께 벤치 자원들을 이끌어주기에 폴만한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골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안정적인 측면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조던 풀은 아무래도 계약도 계약인데 팀과의 팀 케미스트리라든지 이런 기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골스 입장에서는 약간 애물단지 같은 느낌이 있었고, 돈테 디민첸조는 좀 페이롤상 어쩔 수 없이 이별한 느낌이죠. 예상 베스트 5는 커리, 탐슨, 위긴스, 그린, 루니 몇 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뭐 커리는 뭐 다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탐슨이 약간 하락세에 있다는 점, 위긴스도 원래 15점씩 박아주는 골무원인데 약간 그 볼륨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하다. 그리고 그린도 좀 부상도 좀 잦아지고 있고, 케본 루니는 사실 약간 골스 시스템에서는 이질적인 선수라고 봐야죠. 근데 좀 뭐 블루워커적인 면을 많이 해주고 있는 선수니까. 근데 저는 골스가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은 이런 케본 루니 쪽에서 업그레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추가적 영입이라든지 뭐 선수 교체 뭐 그런 방안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다리오 사리치 같은 선수들이 온 게 저는 골스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사리치가 주전으로 도약하는 거는 아무래도 루니보다는 이런 그 보드 장악력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쉽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긴 보는데, 골스의 이런 시스템 농구적인 측면에서는 사리치가 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 제가 아는 사리치, 전성기 한창 잘하던 시기의 사리치라면. 근데 지금은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작년 골스는요, 아까 제가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는데 경기당 득점이 전체 2등 수준이었고 어시스트는 1등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리바운드 8등, 턴오버 리그에서 가장 많았다. 뭐 이거는 뭐 커리나 탐슨도 뭐 종종 흘리기도 하지만은 조던 풀이 턴오버가 꽤나 많았었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필드골 성공률은 뭐 12등 정도, 자유투는 9등. 뭐 워낙에 커리나 탐슨, 풀 전부 다 자유투는 능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루니 빼고는 사실 자유투에서 마이너스인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골스는. 그리고 3점 슛 성공률 전체 2등 38.5%였다. 아주 훌륭했었고, 워낙에 이게 또 골세 팀 색깔이니까. 그리고 블락샷 같은 경우는 25등으로 안 좋았었고, 턴오버 비율이 전체 꼴찌인데 어시스트는 1등이어서 턴오버 어시스트 비율이 13등으로 괜찮게는 찍히네요. 턴오버는 꼴찌인데 어시스트가 1등이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당 스틸은 14등. 커리도 사실 뭐 스틸이 적은 선수도 아니고, 커리, 탐슨 뭐 다들 수비가 워낙 좋죠. 올 시즌 좀 비교랑 해보겠습니다. 골스는 올 시즌에 득점 부분은 많이 좀 볼륨이 좀 줄어들었고요. 어시스트도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도 작년보다는 좀 많아졌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골든스테이트가 아직까지는 특색이 많이 안 보인다. 득점도 줄고 3점슛도 그냥 그저 그렇고, 아직까지는 골스다운 색깔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하다.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할게요. 시스템 농구가 여전한데 팀 노쇠화 같은 부분은 좀 걱정해야죠. 아무래도 커리도 나이가 사실 적은 편은 아니고, 탐슨도 마찬가지고요. 그린도 그렇고. 근데 위긴스는 이상하게 좀 볼륨이 줄어들었고, 크리스 폴은 뭐 이제 사실 선수 생활의 황혼기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돈 받고 뛰고 있으니까 선수들의 이런 나이라든지 페이롤 상태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건강한 팀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CP3 활용법, 지금은 이제 좀 그린을 주전으로 쓰고 CP3를 그 벤치를 이끄는 벤치 타임을 이끈 선수로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교통정리가 돼야죠. 좀 더 골스가 나은 팀이 되려면은. 다음 이제 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레이커스는 크리스천 우드랑 타우렌 프린스가 들어왔는데, 저는 뭐 나간 선수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있으니까 좀 아쉽긴 하죠. 슈로더도 그렇고 비즐리, 로니 워커,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뭐 웬옌 가브리엘 많이 나갔는데, 그래도 크리스천 우드, 타우렌 프린스, 빈센트, 레디시 출혈에 비해서 지금 들어온 선수들의 퀄리티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비즐리는 지금 미러키 가서 망한 거 보니까 조금
레이커스가 잘했다 뭐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작년에 이제 서부 7위였는데 레이커스가 컴파까지 갔었죠. 후반기에 워낙에 잘해가지고 사실은 전반기 막바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레이커스의 그 플레이오프 진출 성공률이 모르겠어 작년 기준이어서 제가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엄청 낮았어요. 플레이오프에 레이커스가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고 특히나 컴파를 갈 거라고는 많은 그런 예상이 아마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후반기에 엄청난 페이스였던 레이커스였습니다. 밑에도 적어놨는데 22시즌 승률 전반기에는 45.8% 후반기에는 69.6%로 후반기에 아주 잘 치고 나갔다. 3점슛 성공률이 후반기에 3.2%가 올랐고 상대 득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비가 후반기 들어서 5.6점을 더 막아냈다 이런 거고 상대 3점슛 성공률도 1.2%가 줄어들었다. 말 그대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트레이드라든지 이렇게 교통정리를 잘 해가지고 레이커스가 훨씬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났다. 작년 후반기에 데려왔던 디로도 그렇고 주전 도약을 했던 리브스도 그렇고 벤더빌트도 데려와서 잘해주고 있어. 예상 베스트 5 중에 지금 벤더빌트가 좀 부상으로 못 나와가지고 보통 지금 거의 뭐 프린스? 프린스가 자주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프린스가 3번이고 르브론이 4번인 셈이고요. 어쨌든 디로가 확연하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수비가 좀 좋아진 게 해설도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얘의 좀 활동량이나 디플렉션 수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디로가요. 그리고 리브스는 가성비 맨은 맞는데 왜냐면 작년에 너무 잘해줬으니까 레이커스에 맞는 조각이다 이랬었으니까. 근데 지금 올 시즌은 아직은 좀 별로야. 리브스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고요. 작년에 진짜 리브스가 나올 때마다 볼륨도 그렇고 팀적인 뭐 어시스트라든지 뭐 자유투 삥뜯기라든지 다 대단했는데 글쎄 올 시즌은 볼륨도 그렇고 약간 지금 레이커스에 약간 구멍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몇 경기 안 했긴 하지만. 그리고 르브론은 지금 출전 시간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막 40분 뛰고 해가지고 출전 시간이 35분이 찍히긴 하는데 경기당 막 30분 미만 뜰 때도 있고 관리를 잘 받더라고요. 그래도 레이커스가 뭐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벤더빌트는 지금 또 부상이긴 한데 얘가 작년에도 부상이 좀 많았어요. 근데 얘는 또 코트 위에 설 수만 있다면은 전방위 수비수로서 그 앤서니 데이비스의 이런 짐을 좀 덜어줄 친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좀 레이커스를 이끌어야 되는 선수인데 좀 부상도 많고 요즘에 보면은 기복이 많아요. 특히나 좀 약간 원래는 글루핸드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느낌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 약간 아쉬워요. 앤서니 데이비스. 그러니까 평가받는 그런 가치들 혹은 좀 받는 돈에 비해서는 보여주는 게 저는 좀 사실은 좀 성에 안 차요. 지금은. 작년엔 진짜 코트 위에 AD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컸었는데 글쎄 올 시즌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난 눈에 많이는 안 띄더라고. 그리고 벤치에서 크리스천 우드, 빈센트 프린스, 하치무라 레디시 이렇게 있는데 진짜 벤치가 데스가 엄청납니다. 특히 크리스천 우드를 그 가격에 데려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올 시즌 레이커스도 꽤나 높이 보고 있는데 크리스천 우드 같은 선수들이 꽤나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크리스천 우드가요. 작년에 이제 경기당 득점수는 5등, 리바운드도 6등 뭐 훌륭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점 슛이 약간 떨어진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이것도 많이 나아졌다는 거였고 전부 다 뭐 득점적인 부분이나 리바운드 같은 부분에서 눈에 띄었던 팀인데 올 시즌은 어땠는지 볼게요. 다른 부분은 그렇게 특출난 건 별로 없었는데 자, 올 시즌의 레이커스는요. 경기당 득점은 3점가량 줄었고 리바운드는 비슷비슷한 수준, 필드골 성공률도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3점슛 성공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30.2%밖에 안 돼요. 데이브 빈센트도 오고 외곽에서 3가 되는 크리스찬 우드도 들어오고 했는데 글쎄 이게 리브스나 디로나 리브스가 약간 이 3점이 좀 줄어든 게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레이커스의 현재 좀 3점 슈터라고 하면은 빈센트밖에 안 떠오르는데 빈센트도요 레이커스에 들어오고 첫 3경기 동안 아마 3점이 빵개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이커스는 지금 3점 0점이 안 잡히는 탓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르브론이나 뭐 디로, 리브스 전부 다 특히 리브스가 이렇게 외곽으로 빼주는 패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작년 같지도 않고 레이커스는 뭔가 지금 팀 구성상으로 혹은 뭐 이런 컨디션상으로 3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시스트 비율이나 뭐 턴오버 비율 이런 건 비슷비슷한 셈이고 그리고 블락 지금 블락이 6.8개로 리그 전체 3등으로 찍히고 있는데 크리스찬 우드도 림프로테팅이 꽤나 되는 빅맨이기도 하고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가 경기당 블락이 3개예요. 3개.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레이커스는 올 시즌에 지금 뭔가 팀이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외곽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좀 조정이 필요해 보긴 합니다. 가빈햄의 2년차도 한번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클리퍼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하든이 오면서
클리퍼스가 그 서부 우승을 할 거다 이런 지금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지금 뭐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5등이었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머물렀는데 하든이 오면서 지금 빅3가 완성이 됐습니다. 뭐 웨스트브룩이 사실 지금은 빅으로 평가를 못 받으니까 작년에 오펜시브 레이팅 17등, 디펜시브 레이팅 17등으로 넬 레이팅도 17등밖에 안 됐었고 페이스도 느린 편이었는데 사실 하든이 오면은 세트 오펜스로 가는 비중이 더 높아질 거예요 아마도. 하든도 워낙에 또 플레이메이킹이 좋은 선수고 세트 오펜스에서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한 선수이기도 하니까 제임스 하든이랑 PJ 터커가 왔고 그 반대급부로 바툼이랑 코빙턴, 모리스 같이 그 빅윙들 빅윙들을 다발로 내보냈다. 에릭 고든도 나갔죠. 그래도 이렇게 하든 같은 슈퍼스타를 데려왔고 여전히 힐랜드나 테런스 맨, 포웰, 플럼리, 케마주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는 저는 클리퍼스는 굉장한 업그레이드를 해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빅3를 결성을 했었고 그리고 엘리트 핸들러 사실 웨스트브룩도 엘리트 핸들러긴 하지만은 사실 하든이 조금 더 낫지. 그리고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작년에도 레너드랑 조지가 둘 다 이제 중간에 부상 낙마를 했는데 하든, 레너드, 조지가 있는 클리퍼스 저는 이거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요즘에 하든이 예년에 비하면 볼륨도 많이 줄었고 슈팅 같은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는 필라델피아 경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진짜 엔비드와의 투맨 게임이나 진짜 와 역시 하든이나 농구 도사다 이런 게 있긴 했는데 개인의 볼륨 뭐 슈팅의 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역시나 좀 그 자유투 삥뜯기 같은 게 좀 룰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하든의 그런 트루샷 퍼센트라고 하죠. 그런 효율성에서는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레너드나 조지는 진짜 건강만 하다면은 리그 최고의 3번 자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PJ 터커가 왔는데 원조 가자입니다. 근데 PJ 터커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언제까지 그렇게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의 클리퍼스에서는 PJ 터커가 아마 주전 4번 차지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가끔 스페이싱으로 3점도 터뜨려줄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센터 주바치는 뭐 긴 시간을 소화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받아먹기는 상당히 뛰어난 자원이기도 하고요. 주바치가 은근히 좀 잘 받아먹어요. 자유투도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고 벤치에 서브룩, 힐랜드, 맨포의 플럼리, 캠아주 훌륭합니다. 벤치도. 작년에는 근데 이런 자원들에 비하면은 3점 말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어요. 3점이 38.1%였다. 워낙에 또 바툼이나 뭐 모리스도 종종 해줬었고 맨이나 힐랜드 이런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는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게 이제 작년이고요. 올해를 한번 볼게요. 올해 아직까지는 이제 하든이 뛰지 않은 시점인데 경기당 득점 121점으로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고 필드골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요. 좀 만난 상대들이 약하긴 했는데 자유투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 빼면은 3점도 전체 1등 42% 마크하고 있습니다. 스틸도 전체 1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년에 비해서 확연하게 많이 나아진 클리퍼스다. 작년에도 3점이 좋았는데 올 시즌도 3점이 아주 높게 지키고 있다. 여기에 근데 하든까지 온다. 양질의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프리3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확연한 플러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든이 가세한 클리퍼스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는 지금 당분간 그 디에런 팍스가 발목 부상인가 그걸로 결장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세크는 지금 뭐 팍스의 팀이니까요. 그 세크를 한번 보면은 작년에 3등에 위치했었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아쉽게 골스한테 떨어지긴 했는데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등이었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24등. 그래서 넷 레이팅이 8등. 공격 진짜 공격의 공격이었다. 공격이 다채롭다. 말 그대로 뭐 팍스 같은 이렇게 뛰어난 드라이버도 있고 커더, 반즈, 머레이 전부 다 외곽 수리도 되는 선수들이고 좀 다재다능하죠. 특히 반즈나 머레이 같은 애들. 그리고 사보니스도 딱 여기 적힌 대로 컴플리트 센터라는 말이 참 어울립니다. 미니 요키치라고 해야 될까요? 작년 막바지에 특히 사보니스가 트리플 더블 빈도가 꽤나 높았었어요. 받아먹기도 잘하고 골밑 경쟁력도 있고 자유투도 괜찮고 특히나 어시스트 빼주는 능력이 엄청 훌륭해요. 다만 이 친구의 약점은 좀 악어팔. 이 윙스팬이 짧거든. 그래가지고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다는 점. 벤치에서는 몽크가 있고요. 그리고 허더의 역할을 다비온 미첼이 대신해줄 수 있다. 허더는 3에 좀 강점이 있다고 하면은 다비온 미첼은 3&D거든요. 수비가 엄청 좋은 선수예요, 미첼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허더가 이렇게 계속 부진하면은 다비온 미첼이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트레이 라이스 그리고 유로 MVP 출신의 베덴코프도 왔고 인디애나에서 두아르테도 왔고 여러 가지로 저는 세크는 올 시즌이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경기당 득점 1위, 경기당 득점 1위, 어시스트 3위. 아무래도 뭐 팍스도 그렇고 사보니스도 있다 보니까 컨트롤 타구가 2대나 되다 보니까 그리고 턴오버랑 어시스트 비율이 전체 1등이었다. 어시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턴오버도 꽤나 좀 적은 편이었어요. 팍스가 많이 달라졌어. 그리고 필드골 성률도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득점적인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세크가 상당히 뛰어났었죠. 3점슛 성공률도 9등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올 시즌을 한번 보면요, 경기당 득점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필드골 성공률이 조금 떨어진 게 눈에 띄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보니스가 볼륨이 많이 좀 줄긴 했더라고. 득점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슛 시도도 그렇고 어시스트도 예전에 비하면은 좀 빼주는 게 많이 줄어긴 했어요. 리바운드는 많이 잡는데 어시스트 빼주는 게 많이 좀 줄었다. 눈에 띄는 거는 3점슛 성공률도 조금 떨어졌다는 점. 대신에 여전한 턴오버랑 어시스트, 턴오버 관리나 어시스트 이런 비율 같은 게 여전히 뛰어나다. 블락샷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늘었고 올 시즌에 지금 그 샷블락커로서는요 말링 몽크가 활약을 해주고 있네요. 키건 머레이. 키건 머레이도 운동력 좋고 3 되고 폴 조지가 컴패리즌이에요. 이 선수가 이제 좀 크면은 누구까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폴 조지 컴패리즌이다. 운동력 좋고 뭐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필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세크라멘토로 좀 살펴봤었고요. 다음으로 피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닉스는 지금 브래들리 빌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 브래들리 빌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브래들리 빌이 원래 막 30점씩 뽑아내는 워싱턴 시절에는 30점씩 뽑아내는 가드긴 했는데 얘가 볼륨이 엄청 줄었거든요. 또 부상도 달고 살고 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킬레스건이 부상이었나? 아킬레스건 맞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브래들리 빌이 약간 좀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 빌이 왔고 에이튼이랑 폴이 나간 피닉스 선즈다. 너키치가 오고 그레이슨 알렌, 뭐 에릭 고든, 리틀 뭐 얘네들 오긴 왔는데, 그러니까 좀 벤치 뎁스랑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주전도 폴 대신에 빌이 왔다고 봐야 되고, 에이튼 대신 너키치가 왔다고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피닉스는 선수단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빅3가 같이 나서는 경우가 좀 적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피닉스 같은 경우는 오펜시브 레이팅 14등, 디펜시브 레이팅 7등으로 넷 레이팅이 9점 정도였는데 지금까지는 좀 빅3 완전체로 나온 경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특히 오늘도 그 부커랑 듀란트가 동시 출전했는데 사랑한테 졌거든요. 사랑한테 끌려가다가 따라잡았다가 또 막바지에 또 힘이 붙여가지고 졌는데 약간 피닉스는 업그레이드 느낌이 나요. 제가 적은 대로 주전이랑 로테 멤버가 좀 업그레이드에 지나지 않았다. 폴 대신에 빌이 온 것도 빌도 여전히 인저리 프론이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계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조각적인 측면에서도 부커가 있는데 빌이 굳이 올 필요가 있나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빌이 온 게 그렇게 막 큰 효과를 볼까 이렇게 싶기는 해요. 뭐 잘 교통정리 해가지고 뭐 벤치 타임을 이끈다든지 이렇게 출전 시간 분배를 잘하면은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피닉스도 그리고 너키치가 왔는데 너키치가 요새 보면은 유뱅스랑 거의 지금 유뱅스한테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밀린 느낌이거든. 원래 너키치도 나름대로 볼륨도 뽑아먹고 하거든. 근데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너키치도 뭔가 이렇게 원래 솔리드 했는데 지금은 약간 솔리드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유뱅스가 너키치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 고든, 구딘, 리틀, 와타나베 이렇게 적어놨는데 작년에 뭐 카메론 페인, TJ 워렌, 로스, 샤멧 뭐 이런 친구들에 비하면은 벤치 뎁스는 좀 얇아졌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작년에 아무래도 CP3의 팀이었다 보니까 어시스트 그리고 뭐 턴오버 관리 이런 부분은 굉장히 훌륭한 팀이었는데요. 이게 올 시즌에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블락샷 같은 경우도 좀 높았는데 그리고 3점 슛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다 작년이랑 올해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폴이 빠지면서 턴오버 관리. 지금 시즌 초반에 브래들리 빌이나 부커가 출전한 빈도가 좀 적었다 보니까 이렇게 그 턴오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블락샷도 작년에 비해서 이제 순위가 많이 떨어졌고 골밑 성공률이 높아진 게 좀 눈에 띄긴 하네. 아무래도 이거는 듀란트 골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피닉스가 지금 이런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 측면에서는 일단 턴오버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좀 정규 시즌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듀란트도 초반에 좀 갈리는 느낌이 좀 나고 이렇게 피닉스 살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닉스는 올 시즌에 작년만큼 그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려면은 뭔가 좀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사실 브래들리 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 폴도 피닉스에서 그 돈 주고 써먹기에는 약간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브래들리 빌도 비슷해요. 저는 크리스 폴이나 브래들리 빌한테 이렇게 박을 샐러리로 조금 더 뭔가 더 쏠쏠한 자원들을 데려온다면 피닉스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빌까지 돌아온 빌, 부커, 듀란트 빅3의 피닉스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좀 적힌 것처럼 빅3 셋 다 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킬레스 부상이고요. 듀란트도 뭐 아킬레스 부상 무릎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시즌 통째로 비운 적도 한 2번인가 되죠. 그리고 부커도 매번 이제 햄스트링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고 이렇게
피닉스는 제가 봤을 때 빅3에 부상 이슈가 좀 있지 않나.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